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교수 이동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주제는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저희 서울대학을 포함한 연세대학교, KI가 같이 연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과제에 앞서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은 경관생태학 및 기후변화 적응연구실이며 경관생태학과 기후변화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박사 한 27명, 석사 40명을 배출을 하였으며 관련 연구 성과로서 아주 좋은 저널에 연구를 게재를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과제의 기본 정보를 보면 약 30개월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연구진 구성을 보게 되면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괄 부분에서는 저희를 포함한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또 실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네이버 시스템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협동은 연세대학교 정태영 교수님, 그 시립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협동위는 KI와 충북대에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국내 전문가들이 다수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지자체에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 이런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자체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느냐를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가 시작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는 결국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정말 많은 어떤 DB, 인벤토리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며 지자체에 도움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의 큰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연구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아주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총괄뿐만 아니라 협동, 1협동위에서 같이 연구 진행한 부분에서 크게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에서 적응대책 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과 경제성에 대한 어떤 정량 및 사회적 역량 평가 기술, 의사결정 지원 기술, 이 포함이 되며 기술적인 신뢰도 향상, 경제적 전략의 신뢰도 향상,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 방법, 통합 DB 구축 및 운영, 인벤토리 구축 및 통합 기술 개발이 저희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의 흐름들을 보시면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결국 UI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KI에서는 정말 많은 어떤 통합 DB를 제공을 하고 인벤토리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이 KI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을 담당을 하고 있으며 저희 총괄에서 이걸 전체를 연계해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고 연구를 개발해 왔습니다. 크게 이 연구는 4가지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정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인지 또 이 정보에 대해서 얼마큼 잘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함에 비해서 아직까지 잘 국가에서 제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첫 번째 했던 부분은 지역의 현황 및 기후변화 DB 구축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였고 여기 정말 기후변화 관련된 많은 어떤 통합적인 DB를 구축을 하였으며 기타 데스크탑이라고 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어떤 그 자료들도 수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동안 환경 데이터는 상당히 많았지만 적응과 관련된 대책과 기술 인벤토리에 대해서는 거의 구축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은 적응 대책과 기술 분류책에 대한 인벤토리를 구축 및 관리를 하였으며 그 어떤 대책에는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예산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어떤 DB와 인벤토리가 있으면 그 DB와 인벤토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 계획에 맞는 맞춤형 적응 계획 수립을 하고 이행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적응 대책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것도 가능하도록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기후변화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 연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꼭지가 저희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기후 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어떤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정말 많은데 실제 지자체가 쓰려고 하니까
잘 쓸 수 없다는 부분이 어떤 그 지자체가 요구하는 부분은 행정구역 단위당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리드 단위의 데이터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구역과 그리드 격자 단위를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정보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특히 인구 정보가 그러할 것이며 관련된 어떤 격자 기반의 적용 정보에 대한 행정구역화를 실제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인벤토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벤토리라는 것은 어떤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하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적응 기술이 무엇인데 타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술을 쓰고 효과가 있는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에 정말 많은 인벤토리를 수집하여서 표준화한 작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했던 것은 자료 수집 및 관련 정보에 대한 현황 검토 부분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분류 체계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분류 체계와 좌표 표준화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대책 기술에 대한 인벤토리에 대한 검증과 또 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부분이 구축이 되게 되면 인벤토리 구축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고민하는 부분이 우선순위 도출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는 어떤 기술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많은 기술 중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지자체 맞춤형, 지자체가 필요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이 큰 업적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선 기술을 도출할 때 흔히 많이 썼던 AHP라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기술에 대해서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자체는 바닷가가 없습니다. 그럼 바다 관련된 데이터는 필요 없게 됩니다. 어떤 지자체는 산림이 없습니다. 그럼 산림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지자체에서 자기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도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건강 부분에는 적응기술 대책이 19개 실천 과제가 있는 것처럼 정말 많은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평가 지표를 보시면 적응기술이 시급하다. 정말 빨리 해야 된다. 5년 내에 해야 된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실행 가능성, 제도적인 측면이 가능한 것인지 또 초기 투입 비용은 어떤 것인지 또 유지 관리 비용은 어떤 것인지 또 다른 부분의 적응 효과가 무엇인지 또 타 부분 적응 효과, 탄소 저감 효과, 비교 효과 그러니까 어떤 적응 기술이 하나의 어떤 평가 지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평가 지표에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다양한 평가 지표에서 선정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 예시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수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중점 분야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저희들이 제공한 디폴트 값을 다 쓸 수 있고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예를 들면 물관리 필요 없어. 물관리를 뺄 수 있고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클릭하는 값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가 평가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 또 이제 행정의 어떤 자치제의 어떤 그 전문가 시민단체 분들의 데이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다시 일부 설문지를 진행하셔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럼 이 기술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 기술이 얼마만큼 비용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기술에 대해서 비용 효과 분석을 저희들이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부분은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여준 데이터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열 한랭 질환에 대한 어떤 비용 편익을 보니까 예를 들어 RCP 4.5와 8.5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기술을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클릭을 해서 이 기술을 선택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비용 편익이 산출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유용했던 정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적응에 대한 부분과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정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게 되면 폭염에서 피해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물난리, 올해 정말 어떤 그 태풍과 장마에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피해를 많이 받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니면 행정에 대한 지원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자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지자체는 타입 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자체는 예를 들면 기후변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돈이 참 많고 조직이 좋습니다. 그럼 타입 4에 해당됩니다. 이 지자체별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는 그 특성에 맞는 적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적응 계획에 대해서 전국의 지자체를 우리가 나름대로 기준 가지고 이런 유용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럼 자기 지자체가 어디에 속하는지 또 다른 지자체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걸 참조로 적응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 지자체 경우에 능력이 있는 지자체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예산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사용자, 주민들에 대한 설문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설문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설문지 바탕으로 그대로 쓰셔도 좋고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자체는 어떤 항목을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자체가 비슷한 지자체를 참고로 적응 계획을 세울 때 크게 도움될 수 있는 사용자 인식 조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항 구성은 기후에 대한 일반, 기후에 대한 위험성, 적응 정책, 적응 거버넌스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지자체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후변화 어떤 적응 정책은 5년 아니라 2050년, 2080년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당장 적응 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적응에 대한 경로를 가는 것이 맞는가가 또 알고 싶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우선 전 부분 아니라 환경, 안전, 건강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30년대, 2050년대, 2080년대에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지 어떤 지자체 경우는 예산 충분해요. 아니 어떤 지자체는 예산이 없던 지자체가 있고 하지만 적응 목표가 큰 목표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 따라서 다른 적응 경로를 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역량 검토에 있어가지고 RCP 4.5, 8.5에 따라서 환경, 건강을 볼 때 환경에서는 병충해, 안전에서는 산사태, 홍수, 건강, 폭염 예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항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어떤 기술을 언제 도입을 하게 되면 역량을 줄이는 것인지 그때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패스웨이에 해당되는 적응 경로 즉 환경, 안전, 건강과 관련된 아주 최적의 어떤 적응 경로가 도출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자체가 적응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시스템이 저희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 부분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좀 복잡합니다만은 2030년, 50년, 80년 클릭하게 되면 이때 가장 적합한 기술이 도입된 경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자체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더 좋은 형태의 적응 경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적응 경로는 다시 이야기 드리면 2030년, 50년, 80년 중장기적으로 어떤 적응 경로가 좋은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후변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KEI 적응센터에서 아마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데모 버전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과연 누구냐? 약간 환경부가 쓸 것인지 지자체가 쓸 것인지 아니면 협의부서가 쓸 것이냐 또 아니면 연구소 다양한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돼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보면 정말 많은 정보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 이제 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 분석에 대한 부분, 종합 분석과 정책 진단에 대한 부분, 계획, 목표, 전략 수립에 대한 부분, 적응 대책 발굴 및 선정에 대한 부분, 세부 시행 및 수립 관리에 대한 부분. 물론 이 시스템이 지자체에서 적응 계획을 쓰는데 100%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하나 지자체가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환경 정보를 찾거나
또 어떤 적응 기술에 대한 인벤토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 지자체는 어떤 기술을 쓰면 좋은지에 도움을 주는 또 주민들한테 어떤 설문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 갖고 있는 여건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얼마큼 되느냐, 어떤 지자체는 어떤 적응 계획을 세우는지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시스템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연구팀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만큼 확신을 가는 것인지, 얼만큼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많은 어떤 외국의 좋은 저널에 검증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이처 자매지에도 저희 연구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 홍보도 해야 되고, 지자체 단체 포럼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 지난 기후변화 학회에서는 공청회 시연회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 학회 때 여러 지자체에 주신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12월 말까지는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갖는 어떤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공헌을 할 것이라 생각은 들고, 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서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